그럼 순이익이 1억 3천. 3천.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해 보면 네. 1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는 거예요. 15개월이면 20억이 되는 거네. 네.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자아 실현을 한번 해보기에 적당하고 괜찮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점토하자 DP님께서 아주 큰 채널 하나 사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뉴스라든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팩트가 좀 다른 게 있길래 오늘 요시가 좀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DP님 모셨고, 또 사실 신사임당과 가장 비슷한 채널이 김작가 TV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여기 또 이제 중재자 역할을 제가 잘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뭔가 불안한데요? 기사에서는 저희가 한 30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뉴스에는 신삼작전 30억에 샀다. 네네. 일단 요 기사 왜 나온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사가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모르겠어. 참고로 저는 그 기사 나오자마자 그분께 이메일을 보내서 좀 이렇게 내려달라, 개인정보라도 빼달라 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저는 솔직히 사실 딱 보자마자 이거 마케팅 혼자 뿌리셨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알리기 싫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산 가격 얼마예요? 실제로는 20억에 샀습니다. 20억. 네. 더 싸게 샀네요? 네, 그죠. 훨씬 싸게 샀죠. 근데 아주 솔직히 30억 불렀다고 안 샀을까? 오. 그건 있어요. 30억 불렀다고 안 샀을까? 40억 부르면. 모르겠죠. 다시. 네. 30억이었으면 네. 그래도 샀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되게 잘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30억이라고 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지금 떠듬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살 채널의 주인장이 여기 계셔가지고 가격을 높이면 안 되거든. 너무 두근두근 거려. 그죠. 걔 높였다가 내가 비싸게 사면 어떡해. 그럼 우리 김 작가님 채널은 얼마면 사나요? 우선 20억이면 사죠. 안 팔 네, 거예요? 우선 20억이면 바로 사죠. 저는 일단 20억 이전에 저는 채널을 팔지 않겠습니다. 20억 이전에 그냥 채널 자체를 팔지 않겠다. 1조. 형님. 나는 돈은 없지만 야 무조건 안 판다고 하시니까 1조라면 누가 안 팔아? 결국은 가격의 문제예요. 안 파는 게 아닙니다. 어딨어. 일단 안 팔겠다고 1조는 먼저. 팔고 20억은 안 파니까 중간 어디가 보통 팔겠지. 자기 인생을 안 팔겠지만 1조라면 다 팔겠지 자기 인생. 근데 20억을 솔직히 이렇게 딱 현금으로 사는 일반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샀는 거야? 네, 왜 산 거예요? 그 처음 산 목적과 그 다음이 좀 달라요. 우선 처음에는 제가 지금 제 유튜브를 한 3년 동안 했거든요. 구독자 3만이잖아. 네. 지금 놀리는 거죠? 네. 야임 좋네. 1년에 1만씩. 10년 하면 10만. 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3만밖에 못 모았더라고요. 3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작년 중순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작년 중순부터는 이제 그냥 안 하고 한 달에 한 개씩만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튜브가 또 해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냥 조금씩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해야겠다. 근데 신사임당 인터뷰 채널이니까 만만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엔 만만하다고 생각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김 작가님 보면서 꽁으로 드시네. 꿀 빤다. 그죠? 이거 진짜 요거는 누가 앉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진짜 제가 못 모르고 할 때쯤에 그 신사임당 채널을 20억이면 팔고 은퇴한다라는 기사를 주원규 님이 내셨었어요. 낸 적이 있어요. 그 기사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주원규 님이 낸 게 아니라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원균이 방송에서 저는 뭐 채널 20억이면 지금에도 팔 수 있죠라는 멘트가 기사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20억에 제가 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입금 가능합니다. 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스팸으로 들어가서 못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인터뷰로 나오면서 여차여차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뭐 다시 한번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둘 다 이제 얘기가 맞아서 이제 저는 그때도 제가 개인 돈으로 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기에도 좀 비전이 좋아 보여서 이제 저희 주주분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이제 회사에서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사게 됐죠. 근데 돈을 주고 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사면 뭐 본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메일에 답변이 오지 않고 나서 이제 제 채널에 제가 장난식으로 올렸어요. 내가 신사임당님한테
이제 20억에 산다고 오퍼를 했는데 안 파시더라. 네. 뭐 답변이 없더라. 역시 안 파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추측했던 거는 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한 월에 한 2천, 3천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당연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한 7, 8천에 7, 8천. 예, 많으면 1억 정도 벌지 않을까. 매출 기준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진짜 매출은 얼마예요? 막상 인수하고 보니까 알잖아 이제 데이터를. 예, 한 1억 5천? 이 정도를 벌더라고요. 월에. 지금 이게 월에 1억 5천이라는 거는 조회수랑 브랜디드 콘텐츠 PPL 합친 거죠? 네, 다 합쳐서. 그러니까 예, 이 유튜브에서 오는 전체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네. 월마다. 근데 또 인터뷰 콘텐츠니까 생각보다 또 이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는 또 아니거든요. 비용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데 그냥 아무리 많이 잡아도 월에 한 2천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순이익이 1억 3천. 3천.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해 보면 네. 1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는 거예요. 15개월이면 20억이 되는 거네.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네. 이제 주원규 님이 빠졌을 때 아, 그치. 제일 크지.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네. 3분의 1 토막이 나도 네. 그럼 이제 반토막이 나도 한 2년 조금 넘으면 회수가 되고요. 3분의 1 토막이 나도 4년 정도면 원금이 회수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근데 철저히 조회수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회수로 계산. 조회수 플러스 조회수가 잘 나오고 구독자가 많으니까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PPL 광고 단가도 높으니까. 그죠? 아. 네. 역시 정확히 하시네요. 아, 그죠? 전문가잖아. 가장 비슷한 채널을 운영하니까. 전문가잖아. 이 게스트예요, 지금. 같은 높이라고, 지금은. 그럼 일단 같은 높이의 네. 김 작가님은 네. 왜 지원규 님이 파셨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궁금하네. 아까 이제 DP님이 오셔서 되게 날로 먹는다. 사실 그렇게 모를 수 있어. 농담. 그 다음에 출연진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청자분도 좀 편하게 돈을 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보통 1대1 이렇게 1대2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매일 맞아요. 다른 사람을.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예를 들면 맞아요. 진짜 뭐 구루 같은 뭐 이렇게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 딱 처음 출연할 때는 근육통이 오는 거야.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갑자기 이 분야에서 탑티어가 출연하시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나? 그리고 또 이분 또 초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심사임당님이 여러 번 이거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심사임당 스타일리 자체가 굉장히 내향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심사임당님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 아, 맞아. 돈 벌면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또 저는 사실 이 유튜버는 대부분 유튜버는 자영업이잖아요. 내가 빠질 수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에 불과한 건데 신상님은 이제 본인이 빠지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죠.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으셔서 맞아요.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크지 않았나. 저 완전 맞는 것 같아, 진짜로. 특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딱 신사임당 채널로는 1,000억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자체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자영업이라는 기존 생각을 그냥 똑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파셨다면 사실 제가 막 되게 싼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 관점이라면 전혀 싼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나 이런 일반적인 자영업들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권리금이 엄청 높지 않아요. 이게 다 합쳐서 한 PER로 1.5에서 2? 이 정도에 보통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1.5 정도에 많이 거래가 되니까 여기도 한 1에서 1 조금 넘는 수준의 거래가 된 거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큰 간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돈도 많이 버셨고 좀 지치셨고 뭐 이런 게 결합된다면 충분히 저도 파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가격이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요즘에 사람들의 입장은 시청자들의 입장은 주식과 같이 지금 신사임당님은 딱 고점에 정확히 팔고 이제 내려가는 식의 DP님이 샀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그런 댓글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고점에서 내려가는 시기에 산 게 아니고요. 고점에서 샀어요. 아, 근데 사는 시점이 언제였죠? 산 시점이 지금 언론에 지금 나와서 그렇지 산 시점이 1월 말이었어요. 1월 말이고 그러면 처음에 사고자 하는 의견 제시한 거는 그건 이제 작년 말. 작년 말. 네. 한 달 만에. 네,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계약이 다 성사가 된 거고 1월 말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쵸. 1월만 크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코인의 이슈가 살짝 나오는 정도? 그냥 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정도? 주식도 급락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정들이자면 고점에 샀습니다.
정확히 최고점. 설마 신사임당님이 그 고점인 걸 알고 판 걸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뒤 인터뷰를 보시면 그거 팔고 주식을 하신 거라고, 주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네. 알고 파신 건 아닌 것 같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뭐 좋은 시기에 좋은 니즈가 잘 맞았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샀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또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고점이고 끝나서 바로 이제 재테크 채널이 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주식이나 재테크나 투자는 사이클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반복하면서 이제 또 다음 화랑이 올 거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고점에 사고 뭐 저점에 팔았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사실 요즘 유튜브 재테크 채널이 레드오션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재테크 채널 운영하니까 레드오션인 거 맞고, 그리고 지금 조회수 구독자 빠진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성장 속도가. 근데 확실한 거는 그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인 건데, 사실 근로만으로 이제 우리가 부자 될 수 없다는 거 모두가 알았거든. 아무리 나머지가 무너져도 나머지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 저는 여기서부터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적 혜자가 발동한다 생각해. 이거를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는 채널들은 살아남는 거지. 그 약간 주식으로 치면 역시 서당계 3년. 불황 때 좀 잘 안 되는 채널들은 다 무너지고, 맞아. 그때 1등 기업 사러 가자. 그 이유가 1등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기 때문인 거잖아요. 저는 유튜브 재테크도 지금 다 불황이어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다 죽을까? 다 죽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주식도 이제 부동산 뭐 가상화폐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때 뭐 사람들이 볼 채널이 그럼 한 군데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소름 돋았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침체기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버티는 채널들은 뭐 재무 건전성이든 조회수든 뭐든 버틴다면 나중에 상승기를 맞이하는 거는 그때 가서 이제 재테크 유튜브 시작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 이때 버틴 채널들. 그죠. 그리고 같이 버티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요? 네.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김 작가님은 그 채널 내가 되겠다 이거였거든요. 같이 하자. 묻어가려고 또. 1등만 살아남는. 근데 사실 이 두 채널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3%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3% 지금 기업 가치 어느 정도 되죠? 3%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기업 가치가 3천억이었어요. 맞아요. 기사에 나왔던 게 맞아. 그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내년에 상장 목표하는 금액은 1조. 맞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1조까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네. 목표 금액인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조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던 거죠. 투자분들은. 지금 현재가 3천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이제 뭐 3%는 충분히 근데 기업화도 잘 돼 있고 라이브도 잘하고 있고 이제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구독자와 그냥 인지도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신사임당이 충분히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채널이 딱 3-4개밖에 없어요. 맞아. 김 작가님. 재테크 채널 중에서. 왜냐면 꼭 끼고 싶은 거구나.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인터뷰 기반의 채널이 되어야 돼, 재테크에서. 그죠. 맞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신사임당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그다음에 월급쟁이 부자들. 그다음에 이제 김작가 TV 딱 요 정도가 그죠. 구독자 수도 좀 많으면서 조회수도 유지되면서 맞아요. 인터뷰를 기반해요. 왜냐면 솔로로만 하는 거는 사실 계속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기반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신사임당을 산 거거든요. 네, 사실 저도 예를 들면 뭐 박하윤 채널 안 살 거거든요. 저도 안 팔아요. 저도 안 팔아요. 구독자가 150만이라도 혼자서 하는 거면 안 산다. 그죠? 살 수가 없지. 네. 빠지면. 네, 박하윤 채널 샀는데 갑자기 박하윤님이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데 거기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봐. 신선해. 너무 신선한가? 여장을 하면 되나? 막 이게 이게 크리에이터 중심의 채널이 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그 3%가 3천억 기업 가치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뷰 채널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신사임당님이나 김 작가님은 그 인터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특유의 그 장점들, 매력들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맞아요.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엄청 커요. 그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독자 조회수 지금 구독자 사실 조금 빠졌잖아요. 네, 구독자도 한 1만 명 정도 빠졌어요. 40만만 더 빠지면 아, 40만까지는 안 빠지겠지. 140만이니까 네. 우리 같이 출발선을 시작하시죠. 이미 지금 한참 뒤로 왔어.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어쨌든 조회수도 좀 빠질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리스크는 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그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사기 전부터 이거는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해하기 편하신 예를 들어보면 그 홀짝. 네네네네. 네. 홀짝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00원을 걸어요. 홀짝으로 해서 이기면 100원을 받고 지면 1억. 그럼 이제 50대 50 확률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기면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지면 100원이 날아가는 거야. 무조건 해야죠. 이 게임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20억을 걸고 이기면 1000억이 돼. 네. 지면 20억이 날아가. 네. 이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질문 해야 되겠네. 만약에 3%가 네. 내년에 진짜 실제로 상장을 하면 지금 기업가치 3천원 만약에 그대로 상장한다 칠게요. 네네네. 그러면 3천억이 상장이 됐어. 네네네. 시총이 네. 주식시장에. 네네. 신사임당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재평가받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기업 가치는 그때도 지금과 같으면 여전히 그냥 자영업 채널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희가 하는 시도로 3%처럼 저희가 이제 기업화를 시킬 수 있다면 크리에이터 없이도 3%에서는 3% 분들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 분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터 없이 기업화를 시킬 수 있다면 저희도 뭐 그 3%와 어느 정도 그 비교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뭐 VC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다른 3%의 영역들도 분명히 가져가야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20억을 건 1000억짜리 게임 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래도 망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김 작가도 그렇지만 김 작가 TV에서 김 작가님이 빠지는 리스크는 정말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저는 안 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주영규님이 빠지는 리스크는 정말 커요. 네, 특히나 주영규님은 인터뷰를 너무 또 잘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를 빠지는 거를 제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이게 저희한테 있는 숙제고 그걸 잘 메꾸지 못했을 때 분명히 안 좋아질 확률이 있지만 이게 잘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기업 가치가 좋아질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사임당 채널을 사서 도대체 뭘 하려고 사신 거예요? 그 저희가 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좋은 기업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시도를 해볼 생각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옆에 김 작가님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겠지만 인터뷰 돌려막기가 너무 심하다. 인터뷰어 똑같은 인터뷰어를 이 채널 자체가 잠깐만요. 주의할 메시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김 작가 TV는 처음부터 인터뷰여서 네. 저는 처음부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아, 신사임당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채널에서 돌려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제가 먼저 돌리지 맞아. 않았다. 이거 맞아. 그건 신사임당 저는 이미 돌리고 있었어요. 맞아. 신사임당과 김 작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채에서 돌리기 시작한 거야. 네. 그건 맞아.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지금 유튜브 경제 유튜브 판 내에서 네. 같은 인터뷰어로 돌려막기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저는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해야죠. 그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있어요. 우선은 주영규님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 크리에이터 분이 빠졌기 때문에, MC가 없는 인터뷰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더 좋은 프로페셔널한 MC 분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니면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터뷰가 아닌 다른 컨텐츠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는 인터뷰가 돌려막기라고 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나쁜 컨텐츠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하기 되게 좋은 그죠. 콘텐츠라 생각을 해요. 시스템화하기도 너무 좋고 사실 여기 나오시는 그 게스트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좋거든요, 컨텐츠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리면서 이제 그런 피로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디피님 말씀 들으니까 네. 뭔가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생각은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이런 고민과 생각은 네. 채널을 사기 전부터 이미 고민을 하고 지금은 이미 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맞아. 채널 1월에 샀는데 지금 벌써 7월인데 맞아.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네. 이미 채널 주인장 딴 데 가셨고 아, 맞네. 아니 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20억짜리인데 아니 내가 200억이었으면 미리 고민했겠지.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 우선 그 스케줄상으로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사실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 가을 정도부터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 너무 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면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예, 해볼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새로운 MC가 출연하는 이제 진행하는 코너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네. 이제 MC 없이 이제 혼자 나와서 게스트분 얘기하신 것도 있고 네네. 그 밖에 새로운 또 뭔가 준비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2의 신사임당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아예 네. 새로운 걸로. 네, 맞아요. DP임당 없대요, DP임당. DP임당이 잘 될 거였으면 제 채널이 잘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 채널이 망한 이상 이제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아니, 그 선택하기 전 좀 바라는데. 그래야 좀 잘 안 돼요. 너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기존 크리에이터를 다른 크리에이터로 바꾸자. 이 색깔을 비슷하게 한번 내보자라는 고민을 초반에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결론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뭐 유튜브 내에서 특히나 좀 너무 억지 시도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방송국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방송국은 사실 이렇게 MC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유튜브는 어쨌든 조금 더 일반 방송국보다는 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주원규 PD님의 느낌을 내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억텐이 오히려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 크리에이터의 색깔을 내면서 빈자리를 채우자라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주식 컨텐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들, 좀 더 깊거나 그 기획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할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채널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도가 사실 제가 모르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유튜버들은 사실 자기 유튜브를 팔고 은퇴하려는 시도들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각을 하려고 진행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빠지면 망한다라는 게 지금 약간 공론? 네,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두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터 없이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 이 숙제가 달성됐을 경우에 이제 가장 수혜를 입으실 분은 김 작가님이세요. 왜요? 왜냐하면 김 작가님의 유튜브의 가치가 높아질 거야. 여기서 잘하면 네, 제가 잘하면 김 작가님의 유튜브의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여기서 못하면요? 못하면 그래도 평생 계속 하셔요. 네, 그래도 이거 계속하면서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네. 네, 뭐 이거 키우셨는데 뭘 걱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업화가 제가 이제 아직까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제가 되게 많이 그 하는 방법이 해외나 다른 사례에서 벤치마크 사례를 찾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따라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의 투자나 사업을 아직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벤치마크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3%가 기업화가 시켰다고 하지만 3%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3%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오시거든요. 그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아직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이게 사업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리스크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서 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잘 되면, 그러니까 높은 리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 해볼 만한 베팅이다. 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베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슨 방송국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방송국처럼 되고 싶은 거죠. 경제 미디어 채널. 그렇죠. 경제 미디어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유튜브를 계속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시장 뭐 계속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예, 무조건이죠. 무조건. 예, 저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아는 되게 친한 친구 형이 이제 크리에이터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막 이렇게 라이브에서 돈 걱정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어요. 이분은 나중에 엄청난 거부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유튜브에서 저렇게 잘 나가시는데 지금 광고가 저 정도지 나중 되면 엄청난 거부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미 거부가 되셨어. 누구예요? 침착맨님. 네. 네, 그때 그 형이 걱정하신 두 분이 침착맨님하고 정용진님을 걱정하시더라고. 진용진님. 그 두 분을 걱정하시더라고. 누가 누굴 걱정해? 그 두 분 이미 뭐 빌딩도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뭐 계약금만 몇십억씩 받으실 텐데 뭐 누구를 걱정하겠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상 지금 몇 년 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크리에이터의 위상과 그들이 돈이라는 걸 접하는 규모와 지금의 규모는 아예 달라요. 맞아. 3년 전 김 작가 영상을 보셨을 때의 브랜드와 지금의 브랜드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이틀 만에 20억을 입금했다고. 그렇죠. 취소할까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이게 그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계약서상으로는 3달 후에 잔금 지급이었는데 위약금이 너무 작아서 취소 위약금이 너무 작아서 취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빨리 하자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 날 계약서를 쓰고 일요일 날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금 입금하면 취소 못하는 거였어요? 아니 잔금까지 입금해야죠. 계약금은 이제 돌려만 주면 되는 거니까. 잔금 입금하면 취소 못해요? 네, 그죠. 네. 토요일 날 계약서를 쓰고 일요일 날 계약금 입금하고 월요일 날 잔금을 입금했죠. 바로. 그렇죠. 예, 제가 일요일 날 잔금 입금하고 싶었는데 이체 한도가 있어서. 예. 그럼 일단 채널을 인수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와서 생각했을 때 네네. 솔직히 신사임당 채널은 네. 얼마였어야 딱 적당히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20억 너무 적당하다. 저는 싸게 샀지만 주원규님은 적당하게 팔았다. 예. 왜냐면 주원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도 전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영업이고 여기서 탈피를 해야 1000억의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이렇게 그 사람이 자영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 저 완전 공감하고 주원규님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 하나에 대한 사업화의 관점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자영업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20억이면 저는 너무 적당한 가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20억 날릴 수 있지만 사업화했을 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했죠. 제가 또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20을 적당했다 하니까. 제가 지금 DP님한테 네네네. 누가 돈을 줍니다. 네네네네. 내가 신사임당 채널 다시 사겠다. 네네네. 30억에. 네네네네. 지금 불과 한 6개월 만에 10억 버는 거예요. 네네네네. 팔 거야. 안 팔죠. 뭐야. 네. 자, 그럼 본인은 네. 지금 사실은 본인이 네네네. 그 뭐 개입해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네, 안 됐으니까. 맞아요. 본인이 지금 얼마에 팔 거예요? 소유권 다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은 진작에 넘어왔죠. 네, 소유권 2월 초에 넘어왔죠. 네. 저는 안 팔죠. 네. 이게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오퍼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논리 베이스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목적보단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이루었는데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있거든요. 있잖아요. 예, 약간 이게 그 사업이 야구 선수다라고 하면은 주식은 약간 코치나 약간 응원단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선수로서 상장하고 싶은. 네, 그죠. 이게 선수는 아니라고, 이게 메인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에 약간 자아실현 같은 느낌으로 이걸 하는 거라서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자아실현을 한번 해보기에 이 테스트를 해보기에 너무 적당하고 괜찮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금액과 상관없이 우선 여기서는 그냥 제가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잘 산 건가 잘 판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종 결론. 네, 최종 결론. 판 사람 입장에서 잘 팔았고 산 사람 입장에서 잘 샀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하윤님은 또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는 아닌 입장에서 요 채널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유튜브 해야 되네. 무슨 말이에요? 왜? 왜냐면 이렇게 확신을 하시면서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뭐랄까, 이게 뭔가 시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유튜브 시대로 더욱더 커질 텐데 여기에 제가 발을 들여놨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만 있거나 이런 사람으로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팔랑귀인가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하윤님의 외모를 가졌다면 저는 몇 번이고 시도했을 거예요. 네. 저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세요. 근데 신사임당 채널보다 사실 저는 김 작가님 TV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정치인 나셨네. 여기는 웰컴 투 자본주의. 진짜. 김 작가님 채널은 왜 안 사셨는지. 사실 김 작가 채널을 안 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신사임당 채널 첫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몇 개월 전에 김 작가 채널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슬며시 떠봤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제가 슬며시 떠봤어. 근데 높아. 듣긴 들었어요. 네, 높아. 얼마? 그때 제가 이게 물어봤을 때 저한테 한 20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때 주원규 님이 했던 그 인터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신사임당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고 그러면 나 바로 살 건데 이게 답변이 없으시다. 혹시 김 작가님은 어떠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택도 없어요. 택도 그때 김 작가 TV도 그럼 20억에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선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거래하지 안 했던 것들에서 누군가가 숫자를 한번 던졌잖아요. 제가 굳이 그 숫자를 높일 이유는 없잖아요. 맞네. 예. 신사임당 아직 컨택도 안 해봤는데 굳이 높일 이유는 없으니까 우선 20억을 꺼내 본 거죠. 근데 이제 표정이 나 무시해? 너 지금 여러분 이거는 DP님이 아주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에 저 선글라스 넘어서 저기요 선글라스 벗고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선글라스 넘어서 그 경멸의 눈빛을 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 주원규님 먼저 컨택하자. 그럼 우리 김 작가님한테도 여쭤볼까요? 이거를 팔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판다면 어느 정도 가치로 팔고 싶은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안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슷한 제안을 DP님한테도 받았고 다른 분한테 몇 번 받았어요. 역시. 신사임당이 제안을 받아요. 저도 안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비슷한 채널이니까 받았는데 안 판 이유가 조금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41살이거든요. 1982년생. 진짜요? 놀란 거 아니에요? 제가 41살인데 4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책도 8권도 내고 뭐 상도 받고 뭐 하고 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만들어낸 가치 중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팔면 내 김 작가라는 사람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 팔겠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제일 컸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진짜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안 판다고 100%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나중에 팔더라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김 작가는 여기 계속 남아있고 싶어요. 좋다. 너무 좋은 조건이다. 정말로. 그 조건에 사겠습니다. 그럼 더 좋지.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조건이면 여러분 안 팝니다. 그런 조건이면 가격이 더 올라가나요?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얼마? 대충 이제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재미로 얼마까지 생각하고 아까 있어요? 20억.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자르면 안 돼? 저는 진짜 가급적 안 팔고 싶고 그다음에 팔더라도 진짜 전 계속 남고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저도 뭐 이제 모르는 분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LTV 말하면 LTV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할 때도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알아듣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것들이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김 작가 TV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돈 쪽을 팔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안 팔고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하윤이 생각했어요. 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뭘 것? 왜냐면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잠깐 기다려. 그럼 알 것 같아요. 여기부터. 저는 뭐냐면 하윤님이랑 일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미팅을 했는데 알아보시는 거야, 김 작가님을. 그러더니 막 김 작가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종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관종이네.
그래서 연예인의 피가 흐르고 아니 있다. 구독자분이 알아봐줬는데 기분 나빠한 게 더 이중적인 거 아니야? 구독자분한테 아니 안녕하세요 해놓고서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관종의 피가 흘렀네. 흐르고 계신다. 어딘가에서 관종력을 소화하고 싶었구나. 요거에 대한 해답부터 해드리면 일단 저는 간종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저를 알아봐주면 좀 고마워. 아, 그죠. 아니 내가 뭐라고 그렇게 알아봐주고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저희 진짜 이유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아, 그렇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141만 명 맞아. 있다라는 이유로 그분을 남들보다 훨씬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아, 맞아. 전 그 가치가 너무 큰 것 같고 그 가격은 그 채널의 가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솔직히 사실 제가 개인 돈으로 신사임당을 인수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되게 크거든요. 제가 원래 벤처 캐피탈에 있었을 때 같은 이유로 벤처 캐피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 엄청나게 열정 있으시고 엄청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그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김 작가 채널이나 신사임당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과 만남을 갖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재테크 유튜브 채널 중에도 사고 싶은 채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벌써 사신 채널이 있으신가요? 우선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산 채널도 있어요. 네, 신사임당 말고도 몇 개요? 우선 개수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대형 채널로는 한 개. 한 개. 네, 신사임당 채널 말고 한 개. 네네. 그리고 뭐 작은 채널도 뭐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뭐 대형 채널 기준으로 한 개라고. 다 재테크 채널. 지금까지는 다 재테크 채널. 근데 저희가 앞으로 재테크만 할 거냐, 재테크 유튜브만 살 거냐는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재테크 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라서 그 분야를 제일 처음 해보면서 이런 사업화에 시도를 해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 이거는 어떤 영역에서든 다 똑같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 영역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재테크 이외에도 사고 싶은데 잘 안 파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계속 보셨는데 안 팔잖아. 네, 그래서 혹시 파실 분 계시면 혹시 크리에이터 분 중에 번아웃이 시계 왔다 이런 분들 계시면 연락 주세요. 1.8만 명. 1.8만 명? 너무 작다. 내가 3만 명으로 접었는데. 적어도 나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내가 3만 명 채널로 접었는데 나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네. 번아웃이 시기 왔다라고 하신 분 계시면 이제 정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뭐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지금 이제 이미 인수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신사임당님 채널의 장점과 단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엄청 어떤 느끼고 것들이 있어요. 있을까요? 우선 주원규님은 대단한 크리에이터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로 대충 봤을 때의 능력과 이거를 대체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접했을 때의 능력은 전혀 다르게 보여요. 네, 그러면서 김 작가님도 다르게 보여요. 이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날로 먹는 줄 알았고. 네, 진짜 저는 정말 날로 먹는 줄 알았어. 나 그냥 이게 작가님들이 그냥 질문 써주면 그거 그냥 그대로 읽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섭외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분에 대한 이해도 사전 노력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인터뷰 과정 내에서의 티키타카나 꼬리 질문이나 드립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수준이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분명히 이거는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색깔로 가기보단 정말 더 진정성 있게 지금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 없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점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주원규님도 그렇고 김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수익을 남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은 사실 퀄리티를 높이는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김 작가 채널에 자막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자막만 들어가도 비용이 엄청 올라가고요. 효과 자막 들어가면 더 올라가고요. 여기에 기획이 들어가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개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시도해 보면 이게 기존의 이제 재테크 채널의 좀 단점이었기 때문에
기존 신사임당 구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실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유튜브에도 올라오네? 이런 것들은 유료라고 생각했는데 무료에도 올라오네? 라는 느낌까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디피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정말요? 김작가 TV 진심으로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김작가 TV 네. 초기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풀 버전이었어요. 아, 맞아. 풀 버전의 풀 효과였어요. 맞아. 근데 왜 그럼 지금의 무자막의 무효과로 갔느냐?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영상 한 개 예를 들면 1000만 조회수 터졌다 치면 사실 거의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다 해서 그게 엄청난 수익을 내가 딴 영상을 다 상쇄시킬 만큼 주느냐 그게 아니야.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이 1000만 영화 공개가 그러면 엄청난 모두가 돈을 벌겠지만 맞아. 유튜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성비라는 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최대한 비용을 덜 깨들이면서 많은 아웃풋을 뽑아내는 구조로 간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맞아요. 근데 쉽지는 않는데 저는 해서 날려도 제 돈 날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구독자분들께는 충분히 유의미한 시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이 되는 시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 작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님이 그 크리에이터로서 채널을 만들고 성장을 시키고 이 채널을 판 것에서 좀 많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가장 비슷한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신사임당님이 어떤 의도로 채널을 운영했고 썸네일 만들고 했는 것들을 이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맥락을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신사임당님이 일단 디피님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살아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제가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도 정말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열심인데도 그거를 뭐랄까 실행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님이 뭐 MCN 같은 것도 잠깐 만들었다가 잘 안 됐다 얘기하셨고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그다음에 책도 내보시고 강연 내보시고 그다음에 채널도 여러 개 팠다가 그중에 하나 됐고 채널도 팔아보고 지금 또 새로운 서비스들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공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몇 개가 잘 된 거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시도하는 거를 되게 처음부터 주저하면서 그냥 결과값 자체 실패를 아예 안 둬버리는데 신사임당님이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값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배운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배울 게 그 실패해서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서 굉장히 현명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돈에 대한 감각. 신사임당님 저도 뭐 만났을 때나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정말 좋아하시고 돈에 대한 안테나. 그죠, 맞아요. 이게 되게 발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니까 단 3, 4년 만에 자산이 100억, 순자산 기준으로 100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냥 돈 벌고 싶다. 그냥 뭐 건물주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건물주가 되고 싶다. 몇 층짜리, 어디에 있는 건물, 몇 억짜리인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좀 안테나도 현명하게 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신사임당님은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만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사임당님 채널을 그만둔다고 할 때 섭섭시원했어요. 근데 저희 뭐 추모 방송 아니에요? 저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어. 저희 뭐 여기에 뭐 이게 액자라도 하나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보내버리려고 이제 아예 오지 말아라. 발도 담그지 말아라. 나 방금 울 뻔했어. 아니 나는 진짜 너무 섭섭했던 게 가장 좋은 경쟁자이자 저보다 잘하는 분이어서 네.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았는데 그게 갑자기 디피인나 바뀌면 배울 거 별로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나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지만 저를 성장시켜준 게 있거든요. 당연히. 서로 친하지 않고 해준 건 없지만 그래서 섭섭한 게 좀 있었는데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자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 좀 시원한 감정도 살짝. 김자가 더 좋아지겠다라는 시원한 감정.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서운한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그럴 수 너무 있을 것 좋은 같아요. 라이벌을 찾아준 맞아요. 기대하세요. 아니 전혀 뭐 긴장감이 안 들어서 오늘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하윤님이 생각했을 때는 디피님이 잘 산 건가요? 임당님이 잘 판 건가요? 수요와 공급이 진짜 잘 맞아 떨어졌다. 잘 사고 잘 팔았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오늘 영상 만든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 남기는 뭐 뉴스라는 그런 데 보면 주식, 부동산 이제 떨어지는데 정말 고점에 잘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또 디피님과 사실 좀 친하잖아요. 디피님과 또 만났을 때는 또 디피님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짜 잘 산 걸 쓰고 잘 판 걸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거 판단할 때 양면을 좀 다 알고 그렇죠.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고 하면 당연히 잘 산 쪽, 맞아요. 잘 판 쪽밖에 모를 텐데 그렇게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양쪽 정보를 좀 다 가져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 작가 채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제3자 입장에서 가장 비슷한 채널 운영하니까 비교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잘 샀는지 잘 팔았는지는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우선 주원규님은 잘 팔았고요. 예. 제가 잘 샀는지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잘 샀는지 모르는 건데 만약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의미 있는 시도고 그렇죠. 해볼 만한 배팅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채널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제 인생에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라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한 번 더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조회수 잘 안 나와서 잘 안 불러주시는데 임다님이 선택이든 디피님이 선택이든 그게 옳은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 사이 시간 동안에 각자가 했던 행동들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아 부담되네요. 너무 공개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자 DP 그리고 김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 TV였습니다.